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중국입니다. 지난 몇십 년을 돌이켜 보면은 과연 북한이 남한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사적 위협이었는가? 물론 뭐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력이나 전략이 다 그쪽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도발 수준이지 전쟁은 무엇이냐? 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게 전쟁인데, 북한의 그 전기도 없고 기름도 약하고 자원 뭐 기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몇십 년은 오히려 굉장히 안전한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돈과 결부시켜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의 위험성이 남북이 화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 들어가면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돈이 우리 남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남한이나 미국에서 들어오질 않고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씩 나눠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움직이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는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지금은 가급적 대통령이 움직이는 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냐? 틀림없이 속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속으면 어떠냐? 북한에 속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속는 게 지금 우리만 속으면 문제지만, 지금 만약에 북한에게 속는다 그러면은 미국도 속고 전 세계가 다 속는데 우리도 같이 속는 게 어쩌면 안 속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넓히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속여봐야 그게 뭡니까? 핵 포기를 하겠다 했다가 안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보수적 시각은 가져야 되느냐, 대통령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포기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나치게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미국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에만 보조를 맞추면 우리 민족 일은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안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과 맞추고, 나머지 이 민족 감정 또 문화 이런 것은 틈나는 대로 열어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걸 우리가 관찰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제 이 북한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핵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섰을 때에 그때의 북한의 경제 프레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분위기는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면은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고 뭘 철기를 열고 뭐 SOC 투자가 어떻고 계속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지점이 이제 우리 한국 안보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 전 이제 트럼프 얘기가 북한이 잘 따라오다가 이 시진핑하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말이지 갈짓자 걸음 걷는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정확한 분석입니다. 시진핑이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막 시진핑 급하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쉽잖아요. 야, 너 미국 믿지 마라. 이제까지 미국이 너희 얼마나 속였냐. 미국 따라가다가 너 나중에 아주 완전히 저 가다피니 뭔 이런 놈들처럼 되고 만다 하는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했을까요? 봐라. 미국 놈들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미국의 역할은 핵 해제까지다. 그 다음 경제는 너희 한국 일본 중국이 책임져라 그러지 않느냐. 미국 놈들 돈 한 푼 안 준다. 경제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 뭐 돈 이렇게 많잖아. 저 1대1로에 우리가 그만한 돈 까는데 너희 북한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데 돈 문제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야 봐라. 우리가 이번에 미국이 어떤 미사일 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 없는 진짜 극초초 음속 ICBM을 만들었지 않냐. 이거 뭐 마하 8에서 15 나간단 말이야. 이제 미국 놈들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항공모함 다 와봐요. 우리가 다 때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실제로도 이번에 그 중국이 그 개발하기 전에도요. 이 ICBM 전 세계 ICBM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거는 중국 거였거든요. 이게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중국이 슈퍼컴퓨터도 지금 내리 4년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는 중국제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금 슈퍼컴퓨터 뭐 알지 않습니까? 그 미국도 사실 그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MD 말이죠. 그 냉전 끝나면서 소련 붕괴와 동시에 시작한 그 MD가 계속 안 되는데 계속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에서 지금 만든 그 마 8짜리 7짜리 이 ICBM들 때문에 이 미국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은 이 중국이 그 ICBM 개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터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중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면 군사적으로 미중이 동등하게 된다. 그럼 미국으로서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동안 중국의 닥트리는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과 군사 충돌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따라잡기까지는 그거였고요. 미국은 틈만 있으면 중국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이 계속 잘 피해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중국의 시간만 벌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전쟁이 계속 감정이 이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군사충돌, 무역전쟁이라는 건 대략 세 가지로 결말이 나거든요. 하나는 대타협이 있어요. 야, 이거 서로 손해보니까 대타협해서 이제 너희가 뭐 흑자리만큼 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수출하는 건 그냥 두고 또는 별로 가치 없는 수출은 줄이고 미국 걸 좀 더 많이 수입하는 걸로 이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세계적 대공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확산돼 가지고요. 전 세계적인.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충돌로 가는. 셋 중에 하나로 이제 보통 결론이 나는데, 미국의 이 미중 무역 전쟁 드라이브에는 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중국을 보면 말이죠. 중국 지도를 보면은 주변이 전부 비민주 국가예요. 민주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 중국의 아주 중국 공산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것을 굉장히 겁을 내요. 공산당 붕괴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인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제압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또 어느 나라냐? 이게 또 우리 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중국이 다 비민주 국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지만 남북이 너무 가깝게 되면은 남한의 민주주의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천안문 사태가 다시 터진다. 이것을 중국 지도자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순치 관계다, 북한하고 순치, 입술과 이의 관계다 그럴 때에 남북 통일이 되거나 남북이 가까워지면은 한국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북한이 그걸 막아주는 입술이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가 무서워서 입술이다, 그게 아니에요. 한국의 뭐가 무서우냐?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옛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도슈 이런 친구들이 다 한국서 3.1 운동을 보고 그대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남북이 가까워져서 사상적으로 일치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도전에 중국이 노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을 비호하는 언행을 하다가 끊임없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중국은 이제 군사력이 완전히 미국하고 상호 확충 파괴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러시아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가스와 기름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의 돈도 작년에 그 러시아 국영 석유 회사인지 가스 회사에다가 한 100억 불 주잖아요. 그냥 투자 명목으로. 국영 회사에 투자가 뭐 필요 있어요? 그 100억 불은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데 드는 비용과 등 이 돈을 주고라도
러시아하고 자꾸 같이 움직이는 미국을 막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중국의 날, 러시아의 날 해서 막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재는 동병상련인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또 서로 간에 굉장히 꺼리는 게 있죠. 여하튼 중국은 남북 통일이나 남북의 지나친 동화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서면 바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을 확 끌어당겨 버릴 거예요. 반면에 우리 남한은 이게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핵이 제거됐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기업하기를 좋아할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현대의 예를 보나 나라가 개런티해주는 개성공단의 예를 보나 북한하고 하면은 갑자기 생각도 못한 엄청난 변화, 갑자기 확 잠궈버리면은 우리 회사 다 끝장난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 남한 기업들이 그렇게 진실성 있는 투자를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SOC 사업을 비롯해서 그 엄청난 돈이 드는 뭐 몇백조, 700조, 뭐 심지어는 1000몇백조, 뭐 2000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겠어요? 국민들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물론 거기에서 오는 과실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당장 그렇게 급하게 나가긴 어렵거든요. 속도에 있으면 밀려요.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되는 순간 바로 포집해야 된다, 바로 포획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체제 수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한반도 안보의 진정한 위기는 북한의 핵이 사라지고 개혁 개방이 될 때에 그때 오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 끌어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를 아주 적절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아까 우리가 전쟁을 돈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북한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북한에 이제 중국 돈이 무지하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 관계가 그때도 항상 좋으리라고 보장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의 사태는 요즘의 현상 변화는 우리가 정말 순수한 결의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동조하고 또 한 세력은 감시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장밋빛 꿈이다 이렇게만 보고 따라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북한을 전적으로 끌고 갈 돈의 힘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북한과 대립해 왔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한국의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 주민은 우리가 돕고 구해내야 된다. 불쌍하다. 그러나 주민을 그렇게 만든 독재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의 이제까지의 사회 심리는 저 나쁜 놈들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나쁜 놈들하고 일시적으로는 동행을 할 수 있어도 이 나쁜 놈들하고 계속 뭐를 해나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데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돼도 진정한 합심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이기까지는, 일심 단계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을 특단의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뭐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개방이다 하면은 중국이 탁 먹어버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면 안 되고 처음부터 지금 이제 핵 이거 협상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해결 단계에서부터 이 관세 동맹을 맺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tariff free something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조약일 수도 있고요, 협약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북한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미국이 관세를 하나도 안 붙이고 전부 받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효과를 유발하느냐 하면은, 북한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주저하던 모든 한국 기업들이 북미 간에 그런 협정만 맺어지면은 전부 광속도로 북한에 가서 물건을 만들게 돼요. 판매가 보장이, 만드는 대로 미국에 다 관세 없이 내보내게 되니까 모든 기업이 올라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성공단이 하루에 10개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손이 달리게 되면은요, 지금 몇백만 그 밀리터리에 가 있는 그 젊은이들을 다 산업전선으로 뽑아내야 북한의 진정한 개혁과 번영이 시작이 되고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게도 대단히 좋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하고 저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중국에 맨날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국과 미국은 서로 적국이란 말이에요. 적국에게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게 또 미국의 그 아주 웃기는 현상이죠. 그걸 북한으로 대치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자본과 기술과 경험을 북한하고 엮어주면은 북한의 지금 그 노동력의 질은 대단히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 미가, 그게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노믹스거든요. 남북 미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생산재들, 플랜트 이런 것들요. 그걸 그 미국제를 적당히 많이 사주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은 중국, 일본도 거기서 벗어나죠. 더 질 좋은 제품을 끊임없이 공급받죠. 그러면서 이 서로 간의 이 호혜, 서로 득을 보죠. 게다가 북한의 그 플랜트나 이 거대한 것들은 미국제를 갖다 쓰면 되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게임이 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저희 얘기를 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